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돼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이드님 잘 지내셨죠? 네. 얼마 전에 영화를 봤어요. 이게 우리 주제와도 관련이 있고 또 영화가 재미있기도 했고. 어떤 영화인가요? 그 마림 씨를 부탁해라고. 이게 영화 제목입니다. 마림 씨를 부탁해. 보셨어요? 마림 씨를 부탁해? 네, 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대체 누구에게 마림 씨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좀 내용을 정리하면 마림 씨가 주인공입니다. 85세 되신 고령의 혼자 사는 어르신으로 나오는데 우연한 사고로 팔이 부러져요. 그래서 간병인을 집에 들이게 되는데 이 상황이 이제 가족이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간병인에게 마림 씨를 부탁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어르신을 댁에서 모시는 경우에는 이 영화가 충분히 공감이 가겠는데요? 그렇죠. 영화 속 보시면 현실하고 비슷한 에피소드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낯선 간병인이 집에 오는 것을 처음에는 거부하시다가 간병인 덕분에 몸이 편해지니까 좋아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간병비가 한 달에 이게 몇백만 원씩 나가는 걸 알고는 이게 또 못 오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래요. 자식들이 힘들게 번 돈을 자신이 다 쓴다는 생각에서 간병인은 무슨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이러시면서 거부하면 자녀분들이 참 많이 속상해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얘기 좀 더 나가 볼게요. 다행히 그 영화 속의 마림 씨 가족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활용하면 나라에서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거를 알고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했다고요? 참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근데 마림 씨는 팔만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은 괜찮으신 거죠? 높은 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가족들은 마림 씨에게 공단 직원이 뭘 묻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대답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실제와 비슷한데요.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나요? 야, 이거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나 모르겠네.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저기 등급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저런 왜요? 처음에는 마림 씨가 아들이 시키는 대로 뭐 주소하고 이것저것 묻는 공단 직원 물으면 몰라요. 나는 몰라요.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했거든요. 마림 씨가 분명히 거짓말을 한다는 걸 짐작을 했어. 이 공단 직원이. 이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집으로 제가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 선물 받을 주소를 불러주세요 했더니 대뜸 마림 씨가 너무나 유창하게 주소를 말씀해버린 거예요. 그 공단 직원이 정말 베테랑인데요. 그니까요. 이렇게 좀 뭐랄까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인물이 등장한 아주 유쾌한 영화. 또 재미있는 점은요. 영화 배경이 대구입니다. 그래요? 네. 대구 어디에서 촬영했나요? 그 영화 속에서는 마림 씨가 남구 주민으로 나오고 지금 경북 예고 근처에 주택에 사시는 걸로 나오십니다. 이 잘 아는 동네가 영화에 나오니까 이게 참 신기하더군요. 영화 배경도 그렇고 또 영화 내용도 나이 든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또는 간병을 해본 분이시라면 공감이 많이 되겠어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왜 추천하시는지를 알 것 같는데요. 저도 시간 되어 한번 봐야겠어요. 꼭 한번 보세요. 좋은 것도 나눠야죠. 그죠? 효자는 아닌데 효자가 되고 싶어 하는 아들.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이 되려고 하는 간병인. 영화 보고 있으면 아들과 며느리 또 이웃들, 간병인 그리고 마림 씨까지 그 모든 캐릭터의 마음을 좀 전부는 아니겠지만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우리 사는 모습이 영화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 주말에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보시는 거. 네, 가이드님. 우리 주변에 마림 씨처럼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게 보험이라고 하니까 뭔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삶을 지켜줄 것 같은 느낌. 민간에 있는 그 치매 보험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많이 달라요. 치매 안심센터에 오시는 가족분들도 가끔은 사회자님처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이란 실업, 질병, 상해, 노령, 그리고 사망 등과 같이 국민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활 보존을 목적으로 보험 방식에 의하여 사전에 대비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그 우리가 흔히 4대 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산지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사회보험이 되겠군요. 네, 잘 아시네요. 노인 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해서 5대 보험이라고도 합니다. 가입자의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 원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민간 보험과 유사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입이 의무라는 점에서 민간 보험과는 성격이 다르죠. 의무 가입이면 왜 영화 속 마림 씨는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거죠? 의무 가입인데.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지만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럼요.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인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분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지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영화 속의 마림 씨는 팔골절로 깁스는 했지만 장기적인 요양을 요하지는 않았던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등급이 나오지 않은 거네요. 근데 영화 그 결말 부분쯤에 결국은 마림 씨가 안타깝지만 치매 진단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등급 신청에 필요한 소견서를 써준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네요. 뭐든 알고 보면 더 재미있었을 거예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을 해주어 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진단받은 병원에서 바로 신청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본인이나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고요.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더 건강보험 앱에서 신청하면 되세요. 신청 이후의 절차도 좀 알려주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인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서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요양 필요도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아까 소개한 영화에서 공단 직원이 마림 씨 가정을 방문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인정조사예요. 영화에서 그런 게 나오죠. 가족들이 마림 씨에게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세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세요.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죠?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시면 치매가 아니겠죠. 그러네요. 많은 가족분들 말씀에 따르면 평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시고 또 아무것도 모르시던 분이 글쎄 낯선 공단 직원이 와서 물어보면 어쩌면 그렇게 멀쩡하게 대답을 잘 하는지 도통 미스테리라고 해요. 이럴 땐 진짜 가족 입장에서는 답답하겠는데요. 또 뭐랄까 정확한 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갖기 위해 최종 등급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는 누가 참여합니까?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데요.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공단에서는 판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요. 저도 이전에 은평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 근무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등급판정위원으로 위촉받아서 위원회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렇게 등급이 나오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수급자마다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또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등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해요. 쉽게 설명드리면 해당 어르신이 몇 등급이고 또 무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서류인 거죠? 맞아요. 공단에서 받은 서류를 잘 숙지하여 적절한 장기요양 기관을 선택해서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어른실에게 맞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세요. 서비스 이용은 이렇게 장기 요양 기관에서 해야 되는군요. 좀 전에 대상자마다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가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자마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와 치매 여부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른데요. 우선 등급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아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붙이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어쨌거나 높은 등급이 좋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가족분도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 좋으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을 수행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측정한 후에 부여하는데요. 1,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루 종일 누워 계시면서 다른 분의 도움으로 지내는 그 어르신이 떠오르는데 가족분들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1, 2등급은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해서 요양원에 입소한 분들은 이런 1, 2등급을 받으신 분들이시죠. 나머지 등급은 시설에 입소할 수가 없는 겁니까? 제가 아는 분은 와상 환자는 아닌데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원칙적으로 3등급에서 5등급은 재가급여입니다. 3, 4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거동은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일상생활은 이어갈 수 있는 분 같은데 이게 5등급하고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5등급은 3, 4등급과 비슷하지만 치매 환자여야 해요. 조금 전 말씀하신 사회자님 지인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3에서 5등급을 받았지만 시설 등급이 필요해서 변경 신청을 했을 것 같은데요. 예. 3에서 5등급을 받았어도 시설 입소가 필요한 분들은 시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근데 그 5등급하고 인지 지원 등급은 둘 다 치매 등급인데 이건 또 어떤 점이 다릅니까?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수급자가 모두 치매지만 신체 능력 및 인지 능력의 정도에 따라 차등 부여가 된 거예요. 이용할 수 있는 급여도 달라요.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 부분은 알겠고요. 참고로 예전에는 치매가 있어도 신체적으로 양호한 경우에 등급을 못 받으셨어요. 하지만 2017년도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 이후에 치매 어르신이라면 신체 기능과 무관하게 인지 지원 등급을 부여받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어요. 그 부분 잘 됐네요. 그럼 인지 지원 등급도 다른 재가급여처럼 요양보호사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집에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문요양이라고 하는데요. 인지지원 등급은 방문요양은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낮 시간 동안은 주간 보호센터에 가셔가지고 시간을 보내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인지 지원 등급을 받으면 주야간 보호센터를 하루에 8시간씩 월 12회 이용 가능하고 또 치매 가족 휴가 제도를 연 6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 감지기 같은 복지 연구도 대여받을 수 있고요. 다른 등급하고는 달리 인지 지원 등급은 인지 기능 악화를 지연시키고 또 지속적인 사회 활동을 통해서 인지 기능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하는 거군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시설 급여다, 재가 급여다 이걸 나눠서 구분할까요? 그냥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그때그때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중복 이용은 불가하세요. 어르신께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급여 종류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급여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설급여는 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하여 오랫동안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자꾸 궁금한 게 생기네요. 이렇게. 그러면 노인 요양 시설 이거하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이건 또 어떻게 다릅니까? 노인요양시설은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으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입소 정원이 5명에서 9명 이하이고요.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죠. 입소 정원이 이렇게 다르니까 시설 내부 분위기도 다르겠네요. 네. 시설 급여는 심신장애가 심각한 분들이 장기간 이용을 하셔야 되니까 가족분들이 좀 발품을 팔아서 우리 어르신과 잘 맞는 곳을 찾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어르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즉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또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서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라고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봤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를 위해서 식사나 약을 챙겨드리는 거, 개인 위생 활동, 이동 도움, 배설 도움 등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장보기, 산책, 병원 이용 등 외출 동행을 또 청소, 빨래, 설거지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정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이런 방문 요양은 재가 등급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5등급 어르신은 방문 요양이 아니고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을 받을 수 있어요.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은 또 뭡니까? 네,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은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 도구를 활용하여 인지자극 활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나 식사 준비 등의 가사 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잔존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나 요리하기 등의 활동은 제공합니다. 이거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건데 방문 요양 가정에서 요양 보호사분께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다른 가족의 빨래를 부탁한다든지 뭐 반찬 만드는 거 해달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요양보호사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후 보통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서 어르신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돌봄 전문 인력이에요. 가족과 요양보호사님 모두 어르신을 잘 돌보기 위해서 만난 소중한 인연이잖아요.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연하죠. 저도 동감합니다. 다음 서비스는 방문 목욕이 있네요.
방문 목욕은 2명 이상 장기요양 요원이 목욕 서비스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차량은 본 적이 있어요. 방문 목욕 차량, 그 1톤 화물차 그 화물칸에 이렇게 다 이렇게 꾸며놨던데 저번에 보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목욕 잘 하려고 하십니까? 처음에는 낯설다 보니까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숙련된 장기요양 요원이 시원하게 몸을 잘 씻겨드리면 또 언제 오냐며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아유, 그거 좋네요. 목욕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제가 서비스로 방문 간호는 어떤 겁니까? 방문 간호는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의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 치위생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나 진료의 보조, 또 요양에 관한 상담 및 교육,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죠. 치매 어르신들은 병원 가기가 쉽지가 않죠. 맞아요. 중증 치매 어르신은 비의료인인 가족이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욕창 치료나 회원부 소독, 실금 케어처럼 상처나 피부 관리가 필요하거나 혹은 콧줄이나 위루관 또 소변줄 교환처럼 처치나 관리가 필요한다든가 또는 관절 구축 예방이나 근력 강화 훈련이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집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싶지만 이런 의료적 처치가 부담이 돼서 망설이는 분들, 이런 방문 간호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되실 거네요. 다음은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거면 이거는 시설급여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이라는 명칭이 들어있어서 사회자님처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야간 보호센터는 아이들 유치원처럼 집에서 거주하며 하루 중 일정 시간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라서 재가급여에 해당됩니다. 집에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주야간 보호센터에 가셔서 신체 활동과 심신기능 유지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또 이 시간 동안 가족분들은 외부 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유사한 서비스로 단기보호도 있군요. 단기보호는 가족이 병원이나 집안 경조사 등으로 갑작스럽게 어르신을 돌볼 수 없거나 또는 이사나 공사 등으로 어르신을 어딘가에 맡겨야 할 때 월 9일 이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재가급여로 복지용구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또 뭔가요? 복지용구는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성인용 보행기 등의 용구를 빌리거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동 침대나 휠체어도 빌려줍니까? 네, 전동 침대나 휠체어는 월 5천 원에서 1만 원대의 대여가 가능하고요. 보행기나 지팡이 같은 물품은 10,000원에서 5만 원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게 비싼 용구들도 있는데 이런 복지용구를 잘 이용하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시겠어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점은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일 때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시설급여를 받는 분은 이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재가급여일 때만 이용 가능합니다. 호호. 그래서 가족분들이 이제 어르신의 장기 요양 등급과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이셨군요. 근데 가이드님, 우리 대구는 일단 광역시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도시란 말이에요. 이런 대도시는 집 주변에 장기 요양 인프라가 많아서 이용이 쉬운데 경부권에도 이제 약간 도시권 말고 약간 시외 쪽으로 빠졌을 때 우리 어르신들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집 주변에 이런 장기 요양 기관이 없어요. 또는 너무 멀어요. 이렇게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죠? 사회자님 말씀처럼 도서 지역이나 또는 벽지 같은 곳에 거주하시면 집 가까이에 요양시설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어요. 또는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 또 신체적 변형증으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꺼리는 어르신이 계실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부득이 자녀가 어르신을 돌봐드리거나 부부가 서로 돌봐주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특별현금 급여라고 해서 월 15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곳,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이 특별 현금 급여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또 가족 요양 보호사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시설이나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대신에 이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어르신을 돌보면 방문 요양에 준하는 금액, 즉 가족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부모를 돌봐드리거나 나이 든 부부가 자격증을 따서 수급자인 남편이나 아내를 돌봐주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 요양 보호사 제도라. 낯선 분들의 방문을 꺼리는 어르신들이라면 익숙한 사람이 돌볼 수 있어서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이 가족 요양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만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함께 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대신 법령에서 정하는 가족관계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해요. 앞서 방문 요양에 준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대략 얼마 정도 받습니까? 가족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센터의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센터별로 정해진 금액에 따라 급여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하루에 1시간, 한 달 20일 기준으로 약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최대 활동 시간이 1시간이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르신이 정신행동 증상을 보인다면 하루에 1시간 30분씩까지 돌봐드릴 수 있고요. 또 가족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30분씩 돌봐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한 달에 60만 원에서 8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낮에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고 밤에 어르신을 한두 시간 돌봐드린다. 이것도 가능합니까? 안 되는데요. 가족요양보호사는 다른 곳에서 한 달에 160시간, 통상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없어요. 이건 몰랐던 내용이네요. 오늘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익한 정보 많이 알려주셔서 진짜 우리 가로수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님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과거에는 가정에서 가족에 의해 돌봄이 이루어졌지만 요즘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족 케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어르신 돌봄 부담을 낮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로수도 마칠 시간이네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치매센터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릴게요.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옵니다.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우리 가로수에서 만나요.